독립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영국 데일리 메일의 종군 기자 프레더릭 아서 맥켄지가 1907년경 찍은 이 사진입니다. TV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도 등장했던 이 사진에서는 한 명만 대한제국 군복을 입고 있고 나머지 10여 명은 남루한 한복 차림으로 총을 들고 있습니다. 1920년 봉오동 전투와 청살리레 첩대는 체코에서 사들인 기관총으로 무장하긴 했지만 여전히 일본군에 비해 장비나 화력면에서 절대 열세여서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을 구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용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이 시기에 이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현대전의 핵심 전력인 공군을 양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920년 미국의 비행기 조종사를 길러내는 학교를 세웠고 이듬해 이곳 출신 비행사들을 장교로 임명하게 됩니다. 비행학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소도시 일로스에 자리 잡게 됩니다. 교장은 임시정부 국무총장 노백린 장군이었습니다. 2025년은 우리나라 항공 역사의 효시가 된 일로스 한인비행학교를 개교한 지 105주년이자 대한민국 공군의 아버지 노백린 장군의 탄생 1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을사늑약 120주년과 광복 80주년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새롭게 다가옵니다. 노백린은 1875년 2월 15일 황해도 송화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키가 크고 성격도 호탕해 무인기질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다가 1895년 관비장학생으로 뽑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도쿄 게이오이숙에서 신학문을 배운 뒤 일본 육군사관학교 11기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졸업 후 일본군에서 실무훈련을 받다가 귀국해 1900년 7월 대한제국 장교로 임관합니다. 그 뒤 육군무관 학교장과 헌병대장, 육군연성학교장 등을 역임하게 됩니다. 노백린은 민영환, 이동희 등과 비밀결사 개혁당을 조직하는가 하면 고종의 양의를 저지하기 위해 친일파 암살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1907년 군대 해산 이후 육군무관학교 교장직에서 물러난 뒤 안창호가 만든 흥사단과 신민회에 가입해 애국계몽운동에 투신합니다. 보성학교 교장을 잠시 맡았다가 낙향의 광무학당을 설립하고 피역공장 경영에 참여하며 국채보상운동에도 앞장서게 됩니다. 1910년 한일강제병합 이후 노백린은 교육운동과 실업활동을 통해 우리 민족의 힘을 키우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일제는 계모운동을 혹독하게 탄압했고 일본 자본을 진출시켜 민족 자본의 싹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피역회사가 경영난을 겪자 1916년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개 과정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앞으로는 전쟁의 승패를 공군력이 좌우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재미동포들에게 독립군도 비행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그때 노백린의 꿈을 실현시켜줄 독지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거대한 농장을 경영하던 재미동포 최초의 백만장자 김종림이었습니다. 그는 1886년 함경남도 정평태생으로 1906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농업 이민을 떠나 이듬해 캘리포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철도 건설 노동자로 일하다가 1912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벼농사를 시작했는데 현지 신문들이 쌀의 왕으로 부를 만큼 뛰어난 수완을 보였습니다. 김종림은 노백린을 만나 비행학교 설립 자금으로 우선 $20,000를 지원하고 그 뒤로도 매달 $3,000씩 운영자금을 대기로 약속합니다. 노백린은 윌로스에 활주로를 만들 16만 2천 평방미터의 부지를 확보했으며 학교 건물로 쓰기 위해 2년 전 폐교한 퀸트 학교도 사들이게 됩니다. 교관 1명과 정비사 2명을 채용하고 학생 15명도 모집해 2월 20일 수업을 시작합니다. 비행기를 처음 들여온 6월 22일에는 학생이 30명으로 더 늘었습니다. 7월 5일에는 동포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식으로 개교식을 열게 됩니다. 재미 한인들은 물론 현지인 사이에서도
한인비행학교가 화제를 모으자 일본도 촉각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일본 정보원은 한인비행학교의 운영 현황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를 조선총독부에 보고합니다. 9월 9일자 보고서에 따르면 연습생은 25명이고 무선전신 장치가 있는 완전한 비행기가 5대였다. 그 가운데는 미국 항공대의 최첨단 훈련기인 스탠더드 J1 기종도 있었다. 당시 사진을 보면 비행기 꼬리 날개에는 태극 문양이 선명하고 동체 옆면에는 대한민국 항공대의 영문 약자로 추정되는 KAC가 적혀 있습니다. 한인비행학교는 운영 시스템과 커리큘럼도 체계화하며 상급 기관으로 비행가 양성사를 신설했고 학생들에게는 조종술뿐 아니라 정비, 무선통신, 군사학 등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독립군 조종사들이 태극 무늬 비행기를 몰고 도쿄 폭격에 나서는 모습을 보겠다는 노백린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1차 대전이 끝나 곡물 특수가 사라진 데다 1920년 말 대홍수가 일어나 김종림의 농장이 파산 위기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윌로스 한인비행학교는 결국 1921년 4월 문을 닫게 됩니다. 한인비행학교 학생인 박희성 등 3명의 조종사가 자격시험을 보다가 기체 사고로 추락해 중상을 입는 불행도 겹쳤습니다. 노백린은 비행학교를 재건하려고 애썼으나 자금난과 일제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임시정부로 돌아와 국무총장과 교통총장을 겸하다가 이승만 탄핵으로 박은식이 대통령에 취임하자 국무총리로 지명됩니다. 그러나 신경쇠약 증세가 깊어져 1926년 1월 22일 중국 상하이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상하이 만국공묘에 묻혔다가 한중수교 이듬해인 1993년 봉환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됩니다. 김종림은 1973년 1월 2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사망합니다. 정부는 1962년과 2005년 건국훈장 대통령장과 애족장을 각각 추서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창군일은 1949년 10월 1일이지만 윌로스 한인비행학교를 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1919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군 비행학교 설립을 추진한 것을 연역의 맨 윗줄에 올려놓고 윌로스 비행학교 설립을 포함한 태동기 역사를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육군은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이혜영과 봉오동 청산리대첩의 영웅홍범도와 김좌진, 대전자령전투를 이끈 지청천, 광복군의 이범석, 김원봉, 김웅일 등 출중한 선배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군 창군 과정에서 만주군 출신의 친일 장교들이 주도권을 쥐면서 용공전력 등을 이유로 해방전 역사를 모조리 지워버린 채 1946년 1월 15일 창설된 남조선 국방경비대를 시발점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해군은 비록 창군 이전에 이렇다 할 독립전쟁 역사를 찾을 수는 없으나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로 불리는 독립운동가 손원일 제독이 광복을 맞자마자 동지들을 규합해 1945년 11월 조직한 해방병단을 모체로 삼고 있습니다. 공군의 창군 역사는 육군은 물론이고 해군과 비교해서도 얼마나 자랑스럽고 떳떳한가. 그 한가운데 노백린 장군과 윌로스 한인비행학교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